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받아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에요. 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CEO 사이에 있었던 그 설전, 정말 뜨거웠죠. 관련해서 유튜브 클립부터 뉴스 분석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두 사람 관계가 도대체 왜 이렇게 틀어졌나, 그리고 이게 뭐 테슬라 주가나 더 나아가서 기술, 정치, 이쪽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알아보는 겁니다. 짧고 굵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은 그거였죠. 트럼프의 예산 법안,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렀던 거요.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머스크가 이게 재정 적자를 너무 키운다, 이러면서 역겹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아, 맞다. 그 전기차 보조금 삭감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배경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머스크 본인은 뭐 단순히 보조금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가 부채 증가 자체를 더 우려한다, 이런 입장이긴 했어요. 아하. 근데 이걸 듣고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머스크를 뭐 미쳤다 이렇게 부르고 심지어 테슬라나 스페이스X와의 정부 계약 이거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까지 했거든요. 와, 계약 중단까지요? 이야. 그러니까 머스크도 지지 않고 자기가 과거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는데 이건 뭐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쳤고요. 야, 정말 감정 싸움으로 확 번졌네요. 특히 그 머스크가 앱스타인 파일 언급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트럼프 이름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요.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네, 그게 정말 좀 그렇죠. 그 파일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 그만큼 감정 해골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자기가 타던 테슬라 모델 S 그거 팔아버린다거나 다른 사람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네,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근데 이 설전 있고 나서 바로 시장 반응이 왔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확 빠졌죠. 네, 하루 만에요. 14% 넘게 급락했으니까 시가총액이 정말 순식간에 엄청나게 증발했죠. 정말 엄청났네요. 근데 또 바로 다음엔가 화해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어요. 아, 그래서 이걸 두고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나온 거군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뭐 주가 조정을 위한 일종의 연극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이게 딱 피보나치 0.618 되돌림 지점, 거기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거거든요. 피보나치 0.618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아, 그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한 뒤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예측할 때 기술적 분석가들이 자주 보는 지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은 설전이 없었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범위였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단순히 감정 싸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뭐 정치적 계산이라던가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도 좀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막 교차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로 강경 보수 지지층을 더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머스크는 자기가 인수한 플랫폼 X, 그 정치적 영향력을 좀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죠. X의 영향력 확대. 네, 또 뭐 경제적으로는 이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근데 뭐 확실한 건 두 사람 다 주목받는 걸 굉장히 즐기고 또 주가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이죠. 하긴 그렇죠. 두 사람 다 워낙 이슈메이커니까요. 그럼 화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반등했다고는 했지만. 글쎄요,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봤어요. 머스크도 뭐 좋은 조언이다 이러면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기도 했는데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또 통화 예정이라는 보도를 바로 부인했거든요. 아, 맞아요. 부인했죠. 그래서 이게 뭐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에서는 한 12월쯤 그때나 만날 확률이 반반 정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반반이라. 아직은 좀 불투명하네요. 네, 아까 말한 그 앱스타인 파일 언급 같은 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 깊어서 쉽게 화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스페이스X랑 나사 계약이라던가 뭐 스타링크 사업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서로 얽힌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워낙 크잖아요. 아, 그렇죠. 스페이스X는 특히 그렇죠. 네, 나사나 국방부 입장에서도 스페이스X를 당장 대체하기는 어렵고 머스크한테도 이 정부 개혁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비즈니스 때문에라도 화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와중에 테슬라 내부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로보틱스 책임자가 그만뒀다는 소식이요. 네. 그 밀란 코바치라는 분인데, 근데 뭐 공식적으로는 뭐 불화나 이런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머스크도 트위터에 감사를 표했고요. 아, 그럼 뭐 큰 문제는 아닌 건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그 자리를 누가 맡게 됐냐면 원래 자율주행 부문을 이끌던 아숑 엘루아스왑이라는 사람이 로보틱스까지 같이 총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자율주행이랑 로보틱스를 한 사람이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두 기술을 좀 더 긴밀하게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려는 그런 큰 그림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럴듯하네요. 자율주행이랑 로봇 기술은 정말 밀접하니까. 그럼 테슬라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요즘 어떤가요? 이것 때문에 좀 엇갈리나요? 네, 여전히 좀 시각이 갈려요. 데나이브스 같은 월가 분석가는 아주 낙관적이죠. 자율주행이랑 로보틱스 잠재력이 엄청나다.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500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500요? 와.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주가 수익 비율, 그 PER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30배가 넘거든요. 130배? 그게 높은 건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보통 기술주들이 높긴 한데 130배면 연간 주당 순이익의 130배 가격에 거래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고평가됐다, 거품이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200 이상은 좀 비싸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네. 물론 장기 성장 전망 자체는 여전히 밝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5년 연평균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40% 이상으로 예측하기도 하니까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나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라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이 두 사람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 정말 크게 출렁였고 그 배경에는 뭐 정책에 대한 이견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또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까지 아주 여러 층위가 깔려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내부의 그런 리더십 변화라던가 머스크가 최근에 제3당 창당 가능성을 슬쩍 내비친 거 이런 움직임들도 다 이런 큰 맥락 속에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아, 제3당 창당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쪽하고 아니다 지금 가치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쪽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뭐 결국 여러분께서도 이런 단기적인 뉴스나 소매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기술력이나 장기적인 성장성을 잘 판단하시는 게 주요하겠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개인들 사이의 관계 변화가 우리가 지금 논의한 어떤 정책이나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 이걸 넘어서서 실제 시장이나 사회 전체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